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윤용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협력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협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민간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사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민간협력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계에서 디지털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 물류, 자동차 같은 BICT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등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 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이나 경험을 갖춘 인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네. 대학이나 협단체가 교육 공간이나 교육생 모집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 민간협력 인재 양성이 기업이 교육을 주관하고 또 대학이나 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업이 주도를 하면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네, 현재 인재 양성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네. 여전히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대학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해도 기업에 들어가서는 다시 수개월간 직장 내 교육을 받고 현업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훈련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최근에 또 경력직 위주로만 또 채용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사업에서는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스킬이나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재직자가 직접 참여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현업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업에서 이제 직접 그 수료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관련 분야 기업으로 취업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해서 또 즉시 또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교육생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 역량도 쌓고 취업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같아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교육 과정이 있나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민간협력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총 6개의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신설된 3가지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계약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이나 또는 타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이제 교육생으로 선발해서 기업에서 제시하는 이제 문제 해결형 현업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집중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트워크형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들이요? 예, 맞습니다. 지역 산업의 산업 수요에 특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또 수료자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으로 취업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중소, 중견 벤처기업이 주관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채용 확정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면은 기업 재직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실무에 대해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더 있는데 네. 네, 이제 프랑스 에콜 42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또 전문가가 밀착 멘토링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또 지자체 주관이 돼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서도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서 또 수요에 맞는 인재가 양성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6개의 민간 협력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약 1만 명, 그리고 2027년까지 총 9만 명의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만 명이나 양성을 한다니까 정부에서 정말 이거를 좀 역점 사업으로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인력 수요가 많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끝으로 요즘 20, 30대 청년들을 보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신 교육 과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각 교육 과정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생 선발 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과정은 교육 선발이 완료됐고, 일부 과정은 아직 교육 과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교육 과정 중에서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하반기에도 교육생 선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 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사업을 네네.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하반기에 인력 양성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기업의 참여와 채용 연계 등을 하기 위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라는 걸 구축할 계획이고, 또 여러 인력 양성 사업들을 수준별로 연계해서 기초에서부터 고급까지 좀 단계적으로 이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좀 맞춤형 지원 체계인 재능사달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좀 기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윤용수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